오히려 근로자를 수습기간을 두었고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그것이 판단 요소가 됐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했던 A씨는 5살 터울로 두 자녀를 얻은 뒤에도 워킹맘으로 줄곧 일해왔다. 회사는 A씨의 사정을 배려해 매달 3차례에서 5차례 돌아오는 초번 근무를 면제해줬으나 2017년 4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A씨의 근무 패턴은 무너졌다. 바뀐 용역업체는 A씨에게 초번 근무 배제를 철회했고 아이들의 등원을 위한 외출마저 금지시켰다. A씨는 오랜 근무 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고 2달간 초번 및 공휴일 근무를 나가지 않았다. 3개월에 걸친 고용승계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A씨는 결국 본 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한순간 일자리를 잃게 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아 구제 신청을 했고 A씨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용역업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녕하세요. 노동전문 박삼성 변호사입니다. 2008년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회사에서는 어린이집 등원 등을 위해서 초번 근무 등을 면제를 해주었는데요. 2017년도에 업체가 바뀌면서 이러한 초번 근무나 법정 공휴일, 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근로환경이 바뀌었었고 당연히 근로자와 사측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의견 대립 속에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에는 노조가 있었고요. 노조를 자문하시는 노무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무사님께서 진노위, 중노위를 담당을 하셨는데요. 진노위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었고요. 하지만 중노위에서는 결론이 정반대로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요. 그 소송 과정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 승계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고용 승계 관련 서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력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자를 수습기간을 두었고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이 부여가 되면 굉장히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이 승계됐다는 원칙,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업체가 바뀌게 되면 기존 근로관계는 형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용역업체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둘 수도 있고 기존 임금을 보상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당연히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는데요.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는 통상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기존 경력이 8년 이상이면 도저히 신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여전히 수습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 위기 등을 통해서 육아보호라든지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널리 우리 사회에 인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 되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진노위, 중노위 결론이 정반되었었는데요. 다행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되게 강조했었고요. 중노위에서 처음으로 헌법적 가치가 들어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근로조건에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하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특히나 여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가 가장 중요했고요. 근데 하지만 항소심에 올라갔을 때는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대법원에 3심을 제기를 했고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라 그래서 2심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라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고요. 대법원에서 다시 헌법적 가치와 사측에서 충분한 배려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 4월과 5월에 회사의 행위가 정반대였습니다. 2017년도 4월까지, 즉 용역업체가 바뀐 첫 달에는 기존의 어린아이 등원을 위해서 초봉 근무를 하더라도 외출을 일정 정도 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5월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 법정 공휴일이 많았고 육아를 위해서는 출근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근로자가 결근이 있게 되자 오히려 4월과는 정반대로 이런 외출 보장을 금지를 했습니다. 회사의 행위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월, 5월에 완전히 모순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가장 전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노력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노력들에 대해서 사법부도 공감을 하고 공감대 속에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줬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회고에서는 합리성 부분을 가장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장 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우리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적 규범이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일가정 양립의 판단 요소가 됐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할 때 한쪽만 보게 되면 사건의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측의 말만 들어보면 사측 지시를 불이행하면 징계 사유는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가능했던 것들을 회사가 정반대로 안 해준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현장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 헌법상 가치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권리라는 것, 그리고 권리를 주장을 하고 사측과 의견 조율해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절충안이 있다는 것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대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